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해 박는 집 김영환 원장님 아침부터 일산에서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원장님 요즘 보니까 저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보면 그야말로 보면 뭐 용쟁 호투를 벌이고 있는데 아마 저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할 것 같아요. 삼국지연이 보셨어요? 예. 삼국지연에 보면 주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늘이여 왜 나 주유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으셨습니까? 이재명 지사 하늘이여 왜 나 이재명을 낳고 왜 김영환을 또 낳으셨습니까? 라고 절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네. 하늘이시여 왜 나 이재명을 낳고 김부선을 낳는 김부선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재명, 김부선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김영환 원장님이 특보에 취임하셨다고 그래갖고 예. 특보 취임의 변을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뭐 특보에 취임하셨다면서요? 이제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누가 저기 국민 대변인 누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카톡에 보니까 네네. 자기를 그냥 강신업 변호사라는 분인데 네네. 강신업 변호사 압니다. 국민 대변인 강신업 이렇게 네, 예.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네네, 예. 뭐 국민이 뭐 불특정 다수니까 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뭐 누군가 임명했겠죠, 뭐.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사는 우리 카톡 그 동지 하나는 네. 여성인데 네. 자기가 국민문화당 당수래. 문화당 그냥 문화당 당수라는데 문화당. 뭐 그게 문화라는 게 뭐 누가 소유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미국 가셨잖아요. 네네. 가셨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안보 네. 또 뭐 원전 또 네. 뭐 무슨 이렇게 백신 뭐 중요한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대통령한테 뭔가 조언 또는 자문 또는 예. 뭐 그렇게 할 그 권리가 있잖아,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국가 안보 또 원자력 또 이 지금 백신, 정치 특보 국민 특보 치과의사 김영환 예. 이렇게 이제 임명을 했어요. 내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자기 임명을. 그래가지고 예. 이제 대통령이 미국 가서서 하셔야 되는 말씀, 네. 하시면 안 되는 말씀, 네.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말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정리를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제가 좀 집에서 오는 기간이 한 40분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때 내가 막 써서 이제 집으로 보내면 이제 아내가 네. 이제 비서 보좌관이 아내 하나밖에 안 남아서 다 전직이 되다 보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아내가 집에서 이제 한문 집어넣고 예, 예. 띄어쓰기 맞추고 예. 이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보낸 거를 지금 방송 나가기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죠. 2분 전에 올렸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예. 이 좀 문자를 사용해야지 그 기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문자 그래요. 사용 독자 불쾌인데 네네. 그냥 편안하게 쓰면 되는데 아주 거기다 뭐 고사성어도 좀 집어넣고 집어넣어줘야 돼요. 또 뭐 무슨 사례도 좀 집어넣고 그래야지 마음에 좀 있어 보이고. 근데 그게 아무 독자들한테 괜히 클릭수만 줄이는 일인데 네네. 그래도 그런 게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한우라는 분이 있어요. 조선일보 기자. 조선일보 기자를 하시다가 지금 예. 나오는데 뭐 논어에 대한 연구, 사서상경에 대한 연구 내가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 전화해서. 예. 아니 그렇게 많은 해박한 고전에 대한 동양 고전에 대한 네. 뭐 조선어 안구실록을 다 읽었어요. 예, 뭐 책을 그렇더라고요. 뭐 수십 권을 썼는데 네. 그 무슨 국문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한문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예. 어떻게 했냐. 예. 그렇게 이제 내가 그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는데 다 독학했다는 거예요. 원래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였잖아요. 예. 대단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간신열전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간신열전. 거기에 보니까 이제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두문불출. 네, 두문동에서 나오지 않는 두문불출. 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예. 이제 치과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문불출. 네, 네, 네. 그 두문에서 나온 말이 그거하고 비슷한 같은 두자인데 네. 두구. 입을 닫는다. 입을 닫는다. 그다음에 혈설은 혈을 혈설.
설이 이제 혓바닥이니까 혓바닥을 네. 묶는다. 혓바닥을 들면 밑에 이제 힘줄이 있는데 그걸 네. 묶어가지고 예. 혀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 말을 예, 이제 안 예, 한다 그런 예, 예. 뜻이에요. 그다음에 네. 함구라는 말은 알잖아요. 우리 많이 그건 내가 쓰죠. 쓴 거고. 예. 그다음에 개구라는 거 입을 벌리는 거니까 예. 말씀하시라는 거죠. 네. 폐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폐색은 예. 아주 그냥 말이 숨이 탁 막히는 거 있잖아요. 예. 어떤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억장이 콱 막히는 요 거. 5가지로 내가 오늘 그 미국 가서 하셔야 될 거, 네. 또 조심해야 될 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자, 오늘 지금부터 우리 김영환 국민특보 되게 복잡해서 앞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예, 김영환 국민특보가 지금 미국에 조금 전에 도착했을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3박 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해서 안 될 일, 해야 될 일. 마치 이번에 김정숙 여사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가지. 틀림없이 네. 얘기할 거는 대통령 돌아오시면 나는 자진 사퇴. 아, 자진 사퇴. 여기 미국 가셨을 때는 우리는 국민특보, 힘보고 예. 돌아오시면 또 쓴소리로 돌아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지 괜히 또 청와대에서 나보고 또 특보를 진짜 임명하고 진짜 오라고 그러면 안 되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두고 문정인 외교 안보 특보가 네. 입을 다물어야 된다. 최근에도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뭐 한미 동맹 뭐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떠냐 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주한미군 미국 대사로 가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안 나와. 아, 그러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포기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야. 바이든 만나러 가는데 네네. 지금 트럼프 만나러 가다 바이든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선수가 그러니까 바뀌었습니다. 저쪽에.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북 문제에서 인권 문제 거론하면 안 된다. 어? 북한 인권 문제 거론하면 북한이 뿔나가지고 네. 대화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국무부가 미 국무부가 우리 외교안보의 중심은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엇박자를 내면 안 돼. 네네.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야 돼. 네. 연세대학교에 계시든지 지도로 가서 계시든지 네. 계시고 네. 대통령이 좀 이렇게 홀가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우선 두구해야 한다. 두구. 입을 닫아야 된다. 예. 두 번째. 두 번째 결설, 혀를 묶는다. 그거는 송영길 당대표. 가 혀를 묶어야 돼 지금. 왜냐하면 묶어야죠. 그분이 북한 인권법 관련돼 가지고 무슨 전단했나봐. 네네. 그래가지고 야 미국 그 의회가 쓸데없는 청문회 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의회 모독이야 그게 말이야. 미국 그 걔가 보면 기분 나쁘잖아, 그지? 그렇죠. 왜냐면 우리 그가 거기 위험한 그 전단 보내는 거 우리가 막는데 왜 그러냐? 트럼프도 옛날에 트윗할 때 막지 않았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제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했어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1등 민주주의 국가고 미국은 문제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전대협 의장이나 삼민투 의장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 네네. 그런데 지금은 집권 여당의 대표단 말이에요.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 집권 여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하면 10초 내에 미국 대사관 보고되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여당 대표가 미국 전 국민 뭐 3억인가 되는 국민들을 합쳐서 2등 국가라고 하면은 네.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출발하기 바로 전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말씀을 좀 사려 있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입을 닫지는 말고 결설. 그 지난번에 SMR 같은 거 잘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함구. 대통령이 가셔서 바이든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냐?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 바이든한테. 나 알아. 뉴욕타임즈하고 또 인터뷰한 거 지난달에 인터뷰했던 그래, 거 미국 방문 앞두고 야 미국 바이든 너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북한하고 마주 앉아 임마 이 얘기죠. 그렇지. 그거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야. 그거는 하시면 안 돼. 그런 생각 갖고 계셔도 미국 비행기 타고 갈 때 딱 묻어놓고 그런 말씀 김정은이를 뭐 만나라든지 또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럴 처지도 아니고 그럴 여건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괜히 가서 봉창 두드려가지고 괜히 우리 대통령 모욕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은 함구. 함구하시라. 그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가서 하셔야 돼. 그럼 말하러 가신 거잖아요. 개구. 개구하셔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거 세 네. 가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예. 많이 얘기하면 이분이 또 적어 갖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 아니, A4에 팩스로 보내드리세요. A4. 그래서 첫째, 예. 뭐 다 아는 거지만 예. 반도체하고 예. 그 배터리 공장 미국에다가 예. 차린단 말이야. 예. 그럼 미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해. 예, 예.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공장 차려가지고 네. 거기서 미국 시장 개척도 하고 네. 투자도 해줘야 돼. 바이든 그 생색내야 돼. 미국 사람들. 예, 예.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잖아. 예, 예. 공장들도 일자리 만들고 예, 예. 그러니까 수십 조를 투자할 거죠. 예. 좀 우리 저 이재용 회장은 지금 감옥에다 내가 잡아놓고 있으니까 네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 곧 거기에 투자할 거니까 걱정하지 예. 마라. 예, 근데 예. 사장이나 누구 데려갈 거야. 아, 이번에 갑니다. 담당. 최태원. 근데 그 아마 백신 안 맞아서 못 갈 거야. 못 들어갈 거야. 아스트라제네카는 그걸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맞았거든 문재인 대통령. 그 희한하네. 여쭤볼게요. 우리 원장님은 그야말로 의료인이시니까 미국에서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그 신혼부부가 막 화를 내서 올렸어요. 둘이 간데 이쪽 부부는 그 화이자 맞으니까 입국이 가능하고 네. 같이 신혼여행 갔는데 이쪽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다니까 거기 격리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지난번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스크 쓰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 이제 김정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로 화이자를 맞아도 효과가 있다는 있다고 결과가 그래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받았거든요. 네네. 2차는 화이자 맞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것도 그러면 특권 공정에 또 위배되니까 그건 안 되고. 네. 저는 65세 이상이라 맞은 겁니다. 의료인이라. 의료인이니까 예. 그런 게 이제 가서 반도체 투자하고 백신 받아야 돼. 백신이 네. 지금 여기 미국에 남아 돌아간다고. 남으려면 예. 미국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잘 안 맞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건 다 맞는데 네. 그래서 남으니까 이걸 좀 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러시아, 중국이 그거 갖고 백신 의결하니까 미국에서도 생색 좀 내야 되는 이거 뭐 상황이에요. 8천만 회분 푸는 그러니까 게 있다고 그래요. 최소한 화이자 모더나를 한 1,000만 분 정도 네네. 그 중국, 일본도 받았으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받아오면 될 것 같고 첫 분위기가 무너져 번째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문제 확실하게 매듭짓고 와라. 아니 반도체 주고 백신 받아와라. 아까 그 반도체 주고 백신 받아와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동안 한미동맹이 흔들렸잖아. 그러니까 가서 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나 같으면 지금 중국하고 우리하고 관계하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관계하고는 격이 다른 겁니다. 격이 그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해야 돼. 격이 다르다. 격이 왜? 우리는 당신들하고는 혈맹일 뿐만 아니라 이게 가치 동맹이요. 민주주의, 네. 시장 경제 같이 하고 있는 거요. 네. 저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 다른 거요. 네. 우리가 좀 시장도 있고 기술도 있어 교육은 해야 됩니다만은 네. 가까이 있고 해서 합니다만은 안보, 외교 뭐 이런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혈맹이고 저기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셔. 내가 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중국하고 갑부하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라오서문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증표로 내가 이번에 쿼드 플러스에 내가 들어갑니다. 쿼드 하면 미국, 인도, 호주, 일본 사각으로서 다이아몬드로서 지금 미국의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략 핵심이고 중국과 싸우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른바 이쪽판 나토죠. 그래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분들은 이 가치 동맹이라고 그래. 네네.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렇죠. 가치 동맹이 우리 가치가 얼마나 어쩌고 얘기해. 그다음에 예. 인도 태평양이 바닷가를 좀 평화를 지켜야 된다 얘기하지만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드를 그냥 그 저 해안선에 다 배치한 거나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포위 전략이구나 그렇게 한단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 가면은 좀 저 난리치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이것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기후 변화 또 백신 문제, 네. 그다음에 그 저 CO2 저감물 기후 변화, 탄소 배출, 그다음에 핵심 기술, 전략 기술에 네. 관한 거 이런 거에는 우리 협조할 수 있고 우리 반도체 있지 않소, 우리 또 배터리 있지 않소 말이야. BBC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칩. 이런 거에 하는 그 커미티가 있어 그 상임위원회. 네네. 거기에 옵서버로 참석하는 거야. 그걸 쿼드 플러스라고 그래요. 예, 쿼드에 들어가게 되면 펜타가 돼. 펜타 5명이. 그렇죠. 그게 이건 일본도 반대하기 때문에 4명 있는데 옵서버로 우리가 참여하는 건 되지 않소. 네. 그 중국에다도 얘기했나? 우리 니들 1대1로에 들어가 있지 않냐? 중국은 1대1로를 뚫어가지고 유럽까지 아프리까지 가는 그 옛날에 그 중국 패권 정화. 땅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구전동인이 뭐니 하고 있잖아. 근데 예, 예. 거기에 뭐 축사도 하고 거기 우리 멤버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거기도 들어갔고 여기는 없어보로 들어가니까 좀 시진핑 주석 좀 양해 좀 하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이제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 원장님이 이제 장관하셨을 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분 같으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늘 말씀하시기를 서생적 문제 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마 DJ 같으면 이렇게 바이든 선생 말이요 이게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꼭 알지 않소?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안 할 것 같아요. 고향 전라도 아니시잖아. 저요. 우리 아버지는 평양입니다. 저는 말을 아주 너무 잘 재미나게 하시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백신 받고 배터리 줘라. 그래. 두 번째는 쿼드 플러스 참석하겠다고 이른바 한미 동맹을 갖다가 다시 복원하는데 애를 써라. 그렇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내가 네네. 바이든한테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네. 지금 한국과 미국이 네네. 2011년부터 네네. 2011년 알죠? 네네. 그때부터 20년 전 올해까지 지금까지 네.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핵 재처리 기술, 예. 그다음에 고준위 폐기물 가지고 네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를 해왔는데 네. 그 중에 파일럿 프로세싱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가르쳐 드려야 돼 우리 저희가. 파이로 프로세스. 지난번에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해 주셨죠. 건식으로 태워서 이른바 재처리해서 거기서 프로토늄 뽑겠다는 의심도 불식할 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고준위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파이로 그래서 프로세싱. 이제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특종이에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전 1분 한 5분 전 15분 전에 올리셨으니까. 올린 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예. 그 한국과 미국의 기술자들이 네. 아리조나에 있는 연구소를 포함해서 네. 연구를 해가지고 예. 그거를 실제 핵봉 있잖아요. 네네. 폐기물봉. 우리는 네. 실험을 그 비슷한 걸 만들어 갖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모델을. 네네. 근데 그걸 실제로 갖다 놓고 하려면 그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핵 방사능 유출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킬로그램 단위로 하는 랩이 아닌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실험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진행해서 10몇 년을 진행을 했고 예. 기술적으로 다 타당하고 경제성 같은 걸 검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5월달 이번 달에 그 달이나? 보고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 안 나왔나요? 이거 정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정부에 5월달에 그게 나오게 돼 있어. 네네. 그 한미 재처리 기술 연구단 네네. JFCS야. JFCS. CS. 예. JFCS가 그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검토를 보고서 하게 돼 있어. 어떤 결론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리조나 주지사가 그 원자봉을 지금 넣어줘서 우리가 작년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다 어느 정도 됐습니다. 네. 건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거 그 핵 확산도 없이 이걸 할 수 네네. 있으니 한국과 미국이 이런 파일럿 프로세싱이라고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 재처리를 하는 사업을 합시다. 공유합시다. 그렇지. 그렇게 하고 사실 우리가 다 한 거거든요. 우리가 4천억 들여서 한 기술이거든요. 네네. 그러나 그 미국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미국이 또 허락을 해줘야 되니까 말이야.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거기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끼리만 얘기인데 그 바이든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지금 플루토늄과 우라늄 갖고 있어야 돼. 핵물질. 네. 지금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네. 그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 늘 왜 그러냐? 가능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일본이 갖고 있어. 일본이 수백 톤을 갖고 있어. 플루토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자톤 뭐 수백 개 만들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일본은.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원자재는 그 원자로 밑에 있는데 네. 그걸 만들면 그 미국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못 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이 해야 돼 이걸.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 이걸 추출해 가지고 미국 당신들이 갖고 계셔. 우리가 필요할 때 같이 합의하에 씁시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원자력 협정 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일본은 그 당시 프라자 합의 그 직후에 일본이 그 당시 미국이 보면은 굉장히 일본에 떨었잖아요. 다시 또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일본이 사들이고 그때 미국이 꽉 목을 조으니까 그 당시 일본에서 좋다. 우리 이거 갖다 하는 대신에 이거 해다오 해서 받은 것이 바로
일본은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갖고 일본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스스로 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식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영문학 나오시면 이런 것까지. 영문 모르고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체도 갖고 있지만 영국하고 프랑스에다 위탁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 네네. 그러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 얘기지만 네네. 절대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한다 그런 얘기. 죽어도 안 하죠. 그 몇십 개 갖고 있다고 지금 저놈들이. 한 70개 갖고 있다고 근데 해요. 예. 70개까지는 안 될 거고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네. 뭐 10개인지 20개인지 갖고 있는데 우리 여기 저 운동권 친구들은 저 핵이 이제 지금 없다고 하다가 이제 지금 있다고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근데 말을 바꿨어요. 그게 미국을 겨냥한 거지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다. 그 얘기라고 심지어 그런 얘기합니다. 젊은 층들에게 뭐라고 좀 주입시키냐 하니까 봐라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면은 우리 거다. 그게 왜 우리 거지. 그것도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우리 거는 우리까지 통일되면 그런데 쟤는 거지 왜 우리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 막 일본이 핵을 가져야 되고 뭐 주변이 다 가지니까 대만도 뭐 난리가 갖고 나고 그렇죠. 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핵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플루토늄 갖고 있으면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안보 그 핵 위기가 오고 있다고요. 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뭐냐? 지금 북한이 선언했어요. 전술 핵을 갖겠다는 거예요. 전술핵. 소량 전술 핵을 갖다. 지금 큰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큰 거는 어디가 날아가야 되지만 이건 작은 걸 가지면은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럼 만약 북한이 전술 핵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을 갖고 미국의 북한의 핵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하는 ICBM입니다. 그렇죠. ICBM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때릴까봐 미국은 긴장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 김 원장 말씀하신 대로 전술핵을 갖게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정거리 500km 북한의 이스칸달이라는 이런 지랄탄 유도탄이 있습니다. 그 앞에다 1km 전술핵은 작습니다. 전술핵을 달게 됐을 경우 우리 대한민국 그야말로 완벽한 핵 인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지렛대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니도 하면 우리도 원자탄 만든다. 우리는 네. 더 많이 만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네.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국제 정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항공 그 관제 또 그 미사일 유용망 시스템 네. 뭐 이런 것들 가져야 되지만 뭐 네. 사드 이런 것들이지만 네. 그다음에 원자력 핵 잠수함을 만드는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북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 네. 바닷속으로 가가지고 만약에 유사시에 쟤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도 뭘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기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얘기를 해서 네네. 원자력 핵잠수함에는 원자로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소형이 핵이 들어가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핵 물질이 나온 거 가지고 이거 원자로 저 핵잠수함 이거는 우리한테 좀 하시고 우리 세계 제일 잘 만들 수 있어. 조선공업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 그걸 만들고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네네. 전투기도 아주 개량된 우리 전투기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유사시에는 쟤들은 전술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뭐 대화가 되지. 우리가 전쟁하자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 그런 걸 하는 부분에서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다. 막 요까지만 내가 얘기를 할게. 내가 혼자서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개구.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나서 할 세 가지 이야기는 앞서 말씀은 원자력 협정의 개정 문제, 쿼드 플러스의 참여 의지, 그리고 바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반도체 주고 백신 받자. 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거 아니고 공장 체리고 예, 뭐 주는 뭐 주면 안 돼 지금. 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폐색이에요. 폐색은 뭐냐면 바이든하고 둘이 해야 돼. 이거는 김정은 이거는 안 된다. 얘는 이거 안 돼. 김대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지금 저 사람들은 정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동 대처를 해가지고 저걸 더 핵상산을 막고 전술핵 못 만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둘이 논의해야 돼. 숨이 탁탁 막히는 걸 폐색이라고 그래요. 예, 폐색.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폐색의 그 상황을 공유해야 돼. 지금. 네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저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 핵 포기를 안 합니다. 네네.
회포기하면 뭐 지원도 하고 투자도 하고 다 도와줄 텐데 네네. 그거 안 하잖아요. 악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거잖아요. 예. 북한은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미가 이제 일단 요번 한 번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식을 공유해야 돼. 그렇게 이제 하고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돌아오시면 돼요. 네. 돌아오시면 되니까 그 너무 이건 그 한반도 비핵화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어. 한미 정상회담에는 네네. 거기다 너무 힘쓰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 그건 안 돼. 왜냐면 비핵화가 지금 현재는 어려우니까 네네. 그 나머지 것들만 해결하면 돼. 우선 기본적으로 백신 꼭 얻어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반도체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쿼드 그거 들어오는 건 말로 해도 되는 거니까 네. 그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협정 같은 건 자락을 깔아놨다가 실무자들한테 한번 검토시켜 봅시다. 뭐 JSCF라는 게 우리 보좌관이 얘기하는데 한국 보좌관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다는데 거기에 뭐 상당한 연구 결과가 있다는데 네네. 우리 그 한번 그 보고도 들어보고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 원자력 협정 실무자들 만나게 합시다. 이런 정도만 해놓으면 되는 거야. 거기서 무슨 무슨 핵잠수하며 또 그런 얘기 할 것도 없는 거야. 이제 그런 거니까 네. 그렇게 하고 돌아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내 생각은 그런 거고. 자, 이게 이제 이 김영환 국민특보의 어떻게 보면 바람이고 김영환 국민특보의 어떻게 보면 고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이 뭐라고 처음에 주입을 해놓으면 죽어도 안 바꾸네. 생각을 죽어도 안 바꿔요. 마이웨이잖아.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옹고집이잖아. 옹고집이죠. 그러니 과연 생각을 이만큼이라도 어떤 그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바이든은 지금 갓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임기 4년, 뭐 가능하다면 8년까지도 가능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올 9월 이제 민주당에서 집권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흔한 이야기로 저기 끝이죠. 끝이에요. 자, 그런 대통령하고 지금 앞으로 최소한 4년, 8년이 남아있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바이든 뭐 얘기는 하려고 들을까요? 그래도 이제 네. 바이든은 이제 트럼프하고 달라서 네. 또 인성이 뭐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국민을 생각해서 상당히 환대할 거예요. 네. 그런 이제 그럴 거고, 내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우리 황태순 TV와 시청자들한테 드릴 말씀은 네. 나는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네. 그 사람은 뭐 팔로워가 30몇만이고 나는 5천 명도 안 되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지지율이 나는 0.1% 거기는 막 30%가 되는 사람이고 또 대통령 되면 또 난 감옥 가야 되고 그런 처지인데 어제는 이제 또 글을 페이스북에 쓰셔가지고 저를 또 공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뭐라고 했냐면은 전두환 파래요. 제가 전두환 노태우를 따라간 당이래 우리 당이. 그러고 이제 그래서 자, 그 고은요. 자, 한숨 우리 돌리고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자, 지금까지 이번에 미국 방미 3박 5일 방미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김영환 국민특보의 고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